성공 취업을 위한 필수 코스. 안녕하세요. 최재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촌 김세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회장 김정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요, 광주에 가가지고 보양식을 먹었는데 그때 너무 맛있어서 선생님 두 분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요? 같이 먹고 싶고 그렇잖아요. 네. 맛있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거죠. 그랬을 것 같아요. 아유, 같이 먹고 뭐. 싶기는 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좋은 거,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좋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또 생각난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이 얘기는 쏜다는 얘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일반적인 먹겠습니다. 경우는. 날짜만 정하시면 돼요. 아, 또 이렇게 제 마음을 몰라주시다니. 아, 예. 참.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이렇게 마음에 뭐 상처를 받으시다니. 어쨌든 나중에는 삼촌께서 쏘시는 걸로 아, 네.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그 하겠습니다. 기분이 좋아졌는데요. 우리 같은 네. 편 아니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다니. 나중에 보겠습니다. 네, 맛있는 건 꼭 같이 먹고 삼촌이 쏘시는 걸로 네,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직무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지원자는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직 입사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어떤 곳인지 우리 삼촌께서 네, 소개해 주세요. 일단은 그 공기업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공기업도 성격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종류로 좀 갈려지잖아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단 준정부 기관입니다. 네, 뭐 수익을 내거나 그런 시장형 공기업은 아니죠. 네. 그런데 그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단 국민의 뭐 질병, 부상 이런 거에 대해서 예방, 진단, 뭐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네. 및 건강 증진 이런 것과 관련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또 사회 보장을 증진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건강보험 혜택을 모두 받고 그쵸.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직 어떤 일을 하는지 직무기술서를 통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지원자는 지금 이제 고졸 공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네. 행정직 일반 6급 을로 지원을 하게 되고요. 네. 네, 주요 수행 내역이 국민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격 관리라든지 네. 보험료, 뭐 징수, 뭐 건강검진 사업, 의료시설 운영 이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저희가 필요 지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행정직에서 필요한 지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문서를 잘 작성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런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업무의 상당수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네. 정확하게 그 입력할 수 있는 뭐 그런 자세도 필요하고 뭐 이따 태도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문서 작성 능력은 아주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약간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지식, 네. 민법, 뭐 소득세법 등에 의해서 또 우리가 어찌 징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일반 행정직을 하게 되면 이런 회계라든지 그쵸. 원가회계 시스템 이런 그쵸. 절차와 어떤 재무제표 관련된 지식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또 이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많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정보법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어떤 지식들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 필요 기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필요 기술은 또다시 문서 작성이 주가 되기 때문에 네, 네. 일단 뭐 아래 한글이나 그다음에 한셀이 특히 한셀을 잘 다뤄야 돼요. 그래서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뭐 함수라든가 이런 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도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좀 추가해드리자면 네. 또 대체로 민원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맞습니다. 민원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네. 까다로운 어떤 민원인들의 어떤 잦은 어떤 요구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관련된 어떤 통계라든지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우리가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네. 시스템을 툴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좀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직무 수행 태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아까 그 특히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그쵸.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도 좀 민원인들이 되게 황당한 민원들도 굉장히 많고 사실은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공기관의 어떤 특성상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끝까지 응대를 해줘야 되는 어떤 측면에서는 좀 고객 서비스 지향적인 어떤 태도. 그리고 또 이런 자격 기준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쵸. 그런 태도, 윤리의식 그쵸.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특히 꼼꼼함 강조하고 싶어요. 네. 아까 처음에 지식 부분에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그 체크하거나 뭐 이런 업무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단 하나의 실수라도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실수가 일어나면 그 스트레스나 이런 거는 고객님들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네. 저는 꼼꼼함 크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보안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그런 국민들의 데이터를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일로 하다 보면 그냥 숫자고 그냥 글씨 같지만 네. 또 개개인의 소중한 정보잖아요. 네. 보안 의식도 이게 중요한 것 가끔씩은 같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면 그냥 이럴 때 개인이 내가 아는 누군가 너무 예를 들면 네. 김 선생님이 얼마를 버는지 궁금해요. 네, 아, 그러면 이거 진심일 것 같은데. 예를 든다면 그 직원이 네. 그다음에 얼마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음. 정보가 유출되거나 아 누구는 뭐 얼마를 번다, 어디가 얼마큼 번다 이런 자료들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약간 직업 윤리라든지 어떤 보안에 대한 어떤 것이 좀 철저해야 된다. 실제로 이게 좀 가끔씩 나타나는 어떤 사고 중에 하나라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일을 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정보도 있잖아요. 그쵸, 개인에 대해서. 그쵸. 그래서 입이 아주 무거워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물쇠 입. 자물쇠 이입 지원자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그 직업 기초 능력으로 좀 넘어가서요. 네. 어떤 그런 능력이 필요한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 의사소통 능력. 그렇죠. 네, 문서 소통 능력도 중요하지만 뭐 고객을 응대하는 그런 부분에서 의사소통 능력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또 뭐가 그리고 중요할까요? 이게 보통은 또 막 숫자를 굉장히 많이 다루기 때문에 뭐 얼마를 벌었기 때문에 또 몇 개월 동안 뭘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계속적인 어떤 고객들과 그런 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적인 어떤 수리 능력 자체가 좀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밖에 뭐 대인관계 능력, 정보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직업 기초 능력까지 알아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 건강보험공단을 지원하는 우리 지원자들은 어떤 능력을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민원 업무적인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좀 사람들을 직접 상대했던 경험들, 예를 들면 좀 아르바이트 경험 중에서도 사람들 좀 많이 상담했다거나 혹은 이 계통에서는 약간 텔레마케팅 관련된 경험이 있던 친구들 굉장히 요긴하게 많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약간 네. 상대방의 어떤 말도 안 되는 어떤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거나 뭐 대안을 제시했다거나 이런 어떤 소스들에 대해서 면접에서도 굉장히 흥미롭게 잘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방 어떤 나한테 무리한 어떤 요구를 했었을 때에도 그런 요구들을 적절하게 대응했던 경험들,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어떤 기타 뭐 활동을 통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 정보 능력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네. 정보 능력이 사실 그 커말이나 이런 걸 좀 따는 학생들도 좀 많잖아요. 네. 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많은데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업무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있다 그러면 자료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고 그걸 확인하고 체크하고 이런 경험들을 어디선가라도 좀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직업윤리에 대한 그런 자소서라든지 면접 그쵸.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그쵸.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칙을 고수해서 좋은 성과를 냈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대인관계에서 설득이나 어떤 갈등 해결을 잘했던 그런 경험들을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고등학생 정도의 어떤 수준에서는 그 학급 내에서 내가 뭐 임원 활동을 했다거나 하다 보면은 어떤 것을 게재했을 때 선생님의 어떤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 친구들의 어떤 반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러한 어떤 반대되는 어떤 사람들을 적절히 설득했던 경험들을 좀 제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직무기술서를 통해서 행정직에 필요한 역량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채용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은 방식 말씀드리기 전에 희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정부가 그 청년 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좀 펼치고 있잖아요. 네. 특히 공공기관 일자리를 확대하려고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네.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올해 1,274명 뽑는다고 합니다. 네,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네. 방식은 뭐 당연히 블라인드 채용이죠.
뭐 작년에도 저희가 역대 최대라고 얘기를 네. 드렸었는데 올해 또 역대 최대가 돼서 좀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그 자소서가 중요하다면서요? 네, 아주 네, 일단 그 채용 설명회나 이런 부분에서 좀 보자면 좀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도 자기소개 배점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좀 성의 있게 작성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견이 좀 많았기 때문에 네. 좀 쓰실 때 너무 필기 시험에만 너무 이렇게 국한되면 안 될 것 같고 뭐 면접을 위해서든 아니면 서류 전형 패스를 위해서도 자기소개서는 좀 더 약간은 성의 있게 작성하셔야 될 것 같다. 특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자기 자랑식의 어떤 글을 나열하지 말 것이라는 어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네네네. 자기 자랑이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자랑하셨던 거. 네. 제가요? 이런 게 있어요. 초반부에. 저도 심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점이 되는 이런 자기 자랑식이 왜 결과 얘기하잖아요. 네. 뭐 스타로 할 때 리절트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뒤에 분량이 남아서 그런지 장황한 자기 뭐 이처럼 저는 대단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최고의 인재가 될 그렇게 가능성이 쓴다고요? 높습니다. 또 보게 되면 약간 자기 했던 일들에 대해서 보통은 우리가 글을 쓸 때 스타 기법 쓸 때에도 네. 보통 어떤 가정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에 대한 부분을 상황, 행동, 결론으로 많이 우리가 또 작성을 하는데 네. 그렇지 않은 친구도 좀 있거든요. 그냥 했던 것을 계속 나열하는 친구도. 어떤 걸 하면서 뭐 리더십을 길렀으며 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무엇을 인정받았으며 또 해외 경험을 통해서 글로벌 마인드를 쌓았으며 뭔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그냥 결과론적인 어떤 이야기, 그다음에 막 이렇게 나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사실은 봤을 때 별 큰 의미를 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은 좀 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기 자랑 중에 아주 위험한 자기 자랑이 있어요. 어떤 게 있죠? 그건 그냥 저 이렇게 했어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좀 이렇게 내리면서 이 사람들은 이랬지만 나는 아주 잘했어요. 이거는 아주 위험한 자랑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좀 싫어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쵸. 네, 다른 네. 사람을 좀 낮게 평가를 하고 네.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는 네. 그냥 담백하게 써도 돋보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평가할 때 많은 감점이 있다는 거 네. 네, 주의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좋은 점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일단 다른 공공기관을 가게 되면 상당수의 기업에서 항상 듣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지방근무가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맞아요. 본인이 약간 좀 살아가는 데서 약간 불안정한? 뭐 제가 아시는 분은 서울에 계시다가 울산에 계시다가 다시 또 부산에 가셨다가 그리고 또 이 두 명이 같이 막 공공기관에 어떤 부부시게 되면은 서로 이렇게 계속 거주가 바뀌어갖고 이게 제가 보니까는 굉장히 좀 불안정해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어떤 지사 개념이 좀 있어가지고 본인의 어떤 해당 지역 쪽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바뀐다거나 이런 어떤 리스크가 굉장히 없기 때문에 좀 일을 할 때에는 안정적으로 좀 일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좀 여기서 일을 했던 친구들 많이 봤었거든요. 인턴십을 했다거나 뭐 계약직으로 일을 했다거나 하는 친구들 보게 되면 똑같은 공통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약간 기업 문화는 뭐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은 네. 가족적인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가족적인 분위기. 그 안 좋았던 그 느낌보다는 되게 많이 챙겨준다. 되게 챙겨주고 좋은 가족의 느낌. 예, 굉장히 좀 훈훈한 좀 분위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조직만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의 지원자가 준비한 셀프 영상 보면서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면사부에 출연하게 된 인천세무고등학교 세무회계과 류예빈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간략하게 저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방과후학교와 자율학습을 통해 전산회계 1급,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워드 프로세서,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ERP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며 실무 프로그램의 종류와 절차를 익혔습니다. 야무진 그리고 느낌이 현재 나요. ERP 근데 좀만 동아리와 밝게 해야지. 자율동아리 활동을 너무 부담이네. 하는데요. 약간 앵커 ERP 동아리 느낌이거든요, 활동을 지금. 통해서 전국상업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요즘 헤어스타일 저게 ERP라는 유행인가 과목에 보죠. 대해 조금 더 심도 있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율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조원들과 함께 ERP 경진대회를 주최하거나 신생아 모자뜨기 캠페인에 참가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최근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길러오던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었는데요. 한국 백혈병 수험협회에 기부해서 지금은 이렇게 단발이 되었습니다. 저런 증서도 있구나. 모발 이렇게 제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3학년이 되어서 취업에 대한 걱정이나 면접을 보는 요령, 자소서를 쓰는 요령 등이 많이 미흡한데요. 그래서 이번에 면사포 선생님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아주 귀여운 압박이네요. 저는 그 모발 기부 인지인가요? 굉장히 좀 인상 깊게 좀 봤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참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네. 여학생들은 긴 머리 자르기 굉장히 그렇죠. 쉽지 않죠. 쉽지 그쵸, 않죠. 그쵸. 네, 굉장히 쉽지 큰 않아요. 결심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해냈다니 음. 학생 때. 맞아. 저런 것들은 면접에서도 굉장히 어떤 좋은 어떤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좀 더 생각하는 어떤 마음, 사회 구성으로서 어떤 갖추어야 될 어떤 자세를 적절히 잘 보여주지 않았나. 좀 전체적으로 사실은 저런 것들이 인상 깊었던 게 한 가지 정도가 남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본인을 좀 어떻게 보면 그냥 작은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굉장히 큰 각인과 인상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기억에 참 남네요. 네. 자, 그러면 서류 컨설팅 시작해 볼까요? 네. 이력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격 및 직무 수행 능력을 보면은 관련된 그런 능력, 자격증이 굉장히 많다는 게 느껴져요. 뭐 전산 회계, 뭐 세무 관련된 거, 뭐 ERP 시스템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자격을 부여받은 거거든요. 네네네. 네. 네, 뭐 이런 부분들은 근데 또 아셔야 될 게 자격증을 쓸 때는 약간 필요 자격증 정도밖에 또 기획을 못하기 때문에 사기업에서는 되게 유리할 수 있는데 또 공공기관에서는 또 그런 것부터 적절하게 잘 어떤 것을 정확히 써야 되는지 컴퓨터력 능력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인정받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내가 열심히 해왔지만 잘 알아주지 않는 부분도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자기소상에서 뭐 자기가 준비했던 것들에서는 좀 더 약간 어필할 수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와, 또 수상 내역을 보니까요. 상도 네. 많이 받았네요. 네. 이건 상복이 있는 건지 정말 열심히 한 건지 모르겠는데 경진대회에서 지금 뭐 이렇게 상도 많이 받았어요. 나갔다 하면 상을 네, 받네요. 특히 뭐 활용은요. 대상도 있고 공모전에서 또 대상을 받고 열심히 살았다는 게 보이죠. 네, 상에서. 네. 전체적으로 뭐 성적 우수상도 있고 네. 좀 성실도도 좀 볼 수 있고요. 개근상도 있고 네. 네. 뭐 2인 나란히 뛰기 줄넘기 이런 것도 귀엽네요. 네. 근데 이건 또 인천광역시에서 금상을 또 팀워크, 네, 네, 두 명과 같이 네. 참 인상적인 게 호흡을 많네요. 맞춰서. 모발 그렇죠. 기부부터 시작을 해서 재밌는 거 많이 나오고 네, 있어요. 관심을 좀 많이 받는 그런 네.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질문이 의사소통 능력을 보기 위한 질문이에요. 네,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네. 질문이었습니다. 선배와의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네. 그 진행 방식이 의견이 다른데 자기의 어떤 그런 진행 방식으로 설득을 했다. 예,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면접관들은 이걸 이제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그쵸. 요즘 블라인드 채용에서 면접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면 제가 면접관이면 맨 밑에 보면 네. 도와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야기를 나누면 설득했다. 실제로 그 상황을 한번 재현해봐라 이런 네. 질문도 제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소통했던 자료를 보여주었다. 어떤 자료인지, 뭐 이제 연락을 했던 걸 캡처를 해서 보여준 건지, 네, 네. 뭐 일지가 있는 건지 이런 것도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점점 더 꼼꼼하게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료가 이것밖에 없어요, 면접관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매달릴 수밖에 그 다음에 없겠죠. 이 항목을 봐서 사실 또 나올 수도 있는 게 뭐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한쪽은 멘티들이 어떤 연락 오기를 기다린다거나 혹은 네. 아니면 멘토가 먼저 연락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을 나눴는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래서 설득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것도 좀 비효율적인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일일이 전화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락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에서 왜 생각해보지 못했는가 좀 약간 어렵겠지만 그렇게 문제가 꼬아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른 대안을 세워야 된다면 만약에
질문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어떤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걸 실제로 연락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약간 어떤 상황을 주고 다시 문제 해결 능력을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서요. 이번은 문제 해결 능력을 네. 좀 보기 위한 그런 질문이거든요. 네, 문제 해결 방안이랑 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던 경험에 대해서 쓰라고 했고요. 지금 자율 동아리 ERP 경진대회를 주관하면서 있었던 문제를 해결한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을 보기 위한 질문이긴 하지만 내용 자체가 이 친구의 자원 관리 능력도 볼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잘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문제 해결 능력에는 문제 인식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를 하게 된 그런 거를 지금 먼저 인식을 하고 그 이후에 시스템을 통해서 엑셀을 통해서 관리를 해서 해결을 하고 방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면접에서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꼼꼼하게 이제 질문 들어가겠죠. 그렇죠. 네. 일단 결과에서 보면 저는 20장을 절약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되게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네, 시험지 20장 그렇죠. 절약했다. 이거는 뭐 공공기관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학교에서 준비위원인데 사실 20장 더 쓴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질책을 하거나 하진 않은데 이걸 스스로 절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예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전제가 하나 붙겠죠. 사실이기만 하면. 네. 여기서 저는 하나 정도 더 물어볼 수 있는 거는 네. 어쨌든 간에 문제 해결 능력을 잘 써놨더라고요, 보니까는. 네. 근데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한 것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인식했는가에 대해서 네. 사실 굉장히 자기한테 유리한 질문이겠죠. 학생으로서 보통은 수동적일 가능성이 높은데 능동적으로 여기 안에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문제를 인식한 이유를 또 한번 물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전 여기에서 까다로운 질문을 하나 던진다면 이 낭비를 줄이지 말고 참여율을 높이면 되지 왜 취소를 하려면 연락을 해라라고 취소를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냐라고 이제 까다롭게 오히려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까다로운 거 플러스 알파 하나만. 네. 왜 애초부터 엑셀을 할 생각을 못했냐. 미리 이런 일들이 네. 발생할 걸 예측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이런 질문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유, 어렵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면접이. 네, 마지막 항목인데요. 네 번째, 직업 윤리를 묻는 질문입니다. 네,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정직한 방법을 했던 그런 경험을 묻고 있는데요. 이 항목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험한 자랑을 할 수 네. 있는 그렇죠. 그런 항목이죠. 네, 그쵸, 네, 그쵸. 맞아요. 그 유혹에도 불구하고 딴 친구들은 유혹에 넘어갔다. 나는 넘어가지 않았다. 이런 내용으로 흐르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내가 유혹에 흔들렸던 걸 꼭 써야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의미를 잘 알고 쓴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위험한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내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정직하게 한 장 한 장씩 다 붙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할지가 먼저 상상으로라도 먼저 나온 거예요. 여러 장 겹쳐서 빨리 끝낼 수 있는 유혹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편법을 제시한 거는 사실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그 마음 자체를 먹을 수도 있고 예, 이게 너무 좋게만 보이지 않는 거죠. 예. 너무 디테일하잖아요. 편법의 방법. 근데 뭐 저는 또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솔직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구나. 용기를 냈구나 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윤리적인 어떤 자세 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친구가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은 이 각자 약 20장씩 홍보 포스터를 나누어주고 청테이블도 넣어줘서 공원에 붙인다라는 어떤 부분인데 그리고 이 이야기가 사실 2시간 동안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아, 이 정도가 이 친구한테는 되게 힘든 일이구나라는 어떤 느낌?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나이가 어리기도 하지만은 나이가 어려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그냥 자기가 덥더라도 좀 노력해서 정직하게 하면 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은 면접관에 따라서는 좀 깊게 파고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폭염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야죠. 폭염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야지 우리가 아, 그렇게 힘든 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계절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안 나와 있으니까 좀 너무 이런 걸 힘들어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근데 들었어요. 약간 저는 다소 연약해 보인다는 느낌 좀 받았거든요. 여름이라서 더웠다. 벌레가 있어서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정도를 이 사람이 생각하는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과연 회사에서 있을 이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또 직업 윤리적 측면을 떠나서 네. 이 사람이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 수준이 조금은 굉장히 앞에서 문제 해결이 좋은 걸 보여줬는데 네. 생각보다 여기서는 조금은 실망감을 줄 수도 있고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고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뭐 솔직하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을 그럴 수도 수 있고 있죠. 자꾸 저는 오늘 이해를 하는 입장이 되네요. 어색하네요. 참 어색하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서류 검토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어떻게 오늘 그 면접을 볼지 우리 좀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질문을 하실 예정이세요? 저는 일단 국민건강보험 자체가 약간 경험 중심의 어떤 질문을 많이 던지기 때문에 네. 보편적으로 역량 관련된 질문 중에서 경험과 관련된 좀 질문들을 좀 던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결국 면접관들은 그 자기소개서 안에 있는 아까 그 꼼꼼함, 네. 특히 직무 자체가 또 꼼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꼼꼼함을 평가할 수 있는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그리고 그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이제 또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대인관계 능력이라든지 네. 뭐 정말 의사소통 능력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 그 역량을 좀 보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아, 어떤 방식인지 궁금한데요. 네. 의사소통이 잘 되는지. 네. 이따 배우겠습니다. 네. 왜 이러세요? 부담되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가 유혜빈 학생 네. 네, 함께 같이 모의 면접을 시작해 봐야 되겠죠? 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